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인,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론하는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 발언을 놓고 야권에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 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수 언론에서 친하면 무료 변론, 김영란법 적용한대 이렇게 크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친하면 김영란법 적용한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국감에서 야당 의원 윤창현 의원님께서 네. 친구나 동창 사이 같은 친한 사이에 예. 변호사 비용을 싸게 하거나 네. 무료 변론하면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네. 그래서 친한 사이에 무료 변론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법률 요건은 검토를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 취지로 답을 했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 취지로 답을 드렸죠. 이재명 감싸기 나선 거 아닙니까? 질의 자체는 뭐 그런 거는 아닌데요. 네. 질의를 하신 분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무료 변론이라 하면 친한 사람이 무료 변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사실을 제가 지난 정권에 소송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무료 변론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뭐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 시절에는 제 변호사를 무료 변론을 했었고요. 제가 또 어떤 사람 딱한 사람한테는 무료 변론을 부탁한 변호사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저도 기자였었는데 김영란법에 걸립니까? 기자는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잖아요. 걸리죠. 예. 네, 그래서 무료 변론은 변호사들이라면 사명감이나 뭐 이런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저 같은 경우도 공익소송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무료 변론. 치과 의사였지만 변호사로 무료 변론 많이 하셨죠? 네, 무료 변론 많이 했고. 김영란법이 어겼네. 그걸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법률 요건에 네. 해당하는지. 그래서 무료 변론이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은 네. 아마 무료 변론 해본 적이 없는 변호사들이 아닐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큰 로펌의 명망가 변호사들, 원로 변호사들 그분들도 제 주기자가 좀 딱하게 지금 돼 있으니까 이름만 빌려주거나 이름만 걸어주거나 저 무료 변론 해준 변호사분들 많거든요. 무료 변론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요건을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 사실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예. 그다음에 이제 법 위반이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국감에서 질의는 일반론적으로 그런 경우에 무료 변론이 네. 위반이냐 이러면은 원론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거죠. 원론적으로 대답했는데 아무튼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김영란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재명 감싸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질문 이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려면 정확하게 예?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질의에 이재명 지사 얘기 없었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상 의도는 그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의도는 일반론적으로 질문을 던져놓고 네. 거기에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는 답을 유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입을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려들지 않으니까 네. 그 중간에 있었던 발언을 가지고 그걸 이제 특정 후보를 편을 든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사실상 공세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네. 이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편향성을 더 씌우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대선판에 그래서 권익위를 이렇게 끼어들어서 자신들의 그 의도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대선 후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호화 변호인단 무료 변론은 무죄라는 발상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그 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답을 한 것은 아니고 네. 청탁금지법에도 무료 변론이 가능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걸 이재명 후보에 대입을 해서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분은 무료 변론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법률가 출신인데요. 그러면요. 무료 변론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요건은 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데요. 네. 이 요건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라든지 그리고 또 뭐 동창이나 친구 같은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어려움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네.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서 네. 확정이 된 이후에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 권익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까? 법원이나 검찰, 경찰, 법무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사례는 어떻게 권익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검찰이나 유권 해석 요청에 대해서 증거 자료와 또 네. 필요한 사실관계 확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자료가 저희들이 구비가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아직은 판단할 수 없고 판단을 내리지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권익위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의 잣대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야권에서 전현희 위원장을 특별히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국감 아니면 뭐 청문회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센 정치 공세적인 발언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에 네. 추미애 장관의 그 자녀 의혹 문제 관련해서 네. 추 장관이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질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당시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 증거 자료가 없으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 구체적인 증거나 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법무부와 검찰에 실제로 추 장관이 자식의 그 수사의 문제에 직접 개입을 했는가. 네. 그 개입이 확인이 돼야 이해충돌이 되거든요. 네. 그랬더니 당시에 검찰총장이시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답변입니다. 추 장관이 전혀 지휘권 수사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법무부에 검찰에서 법무부에 이 사실을 보고한 적도 없다. 네. 그러니까 전혀 법무부 장관과 대검과의 이런 수사지가 없었다. 그러면 저희 해석 기준으로는 이거는 이해충돌이 없다거든요. 네. 이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구체적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 현재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확인을 해서 공문을 권익위에 보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저희들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수 언론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변. 그러니까 옛날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 완전히 변했다. 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중립성을 어긴다. 그리고 야권이나 보수 언론에서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계속 전현희 권익위원장 앞에는 꼭 여당 출신. 그걸 붙이죠. 네, 그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그리고 사설에서 또 이어서 공격하고 야당이 공격하고 네.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원회죠.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당 야당 그 정치하고는 무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 준비도 직원들 열심히 했죠. 직원들이 밤새워서 일을 했고요. 네. 권익위 직원과 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편에서 중립적으로 정치적 편향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권익위 국감에서는 그 이재명 얘기만 나오던데요. 이재명 후보하고
권익위에서 이재명 후보 관해서 뭐 조사하거나 이렇게 지금 뭐 쳐다보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일반론을 가장한 그런 질문들이나 유권에서 요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또 좀 비겁하다고 생각되는 게 실명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질의를 하는 게 보면은 그냥 현 법무부 장관이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냐, 네. 아니면 뭐 검찰총장이 뭐 이러면 어떡하냐, 현직 뭐 누구 이렇게 이름이 적시를 없어. 하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하면 법 위반 아니냐. 근데 저희들이 다 보면은 언론에 그런 게 많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일반론적으로 낚시성의 질문을 던져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답변을 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가 이렇게 잘 이해했어요, 제가. 네. 답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료 변론이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보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사안별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감싼 전현희 이러면서 야당 여권 출신 권익위원장 이거 김영란법 적용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몰아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억울하세요? 억울하다기보다요.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공직자로서 뭐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 네. 아쉬운 것은 정확하게 권익위원장으로서 또 권익위에서 법률에 기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게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이재명 감싸기에 나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국민들만 보고 국민들 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